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축구의 괴짜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 프리미어리그 빅4를 위협했던 팀이자 자국 내에서는 5번째로 많은 리그 우승 경험이 있으며 오직 5개 잉글랜드 축구클럽만이 경험한 유러피안컵 우승팀인 아스톤 빌라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1974년)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아스톤 빌라는 론 쇼더스 감독이 부임 후 완전히 달라진 팀으로 변모합니다. 1년 뒤 리그컵 우승과 함께 1부 리그로 승격하더니 1977년 다시 리그컵 우승을 한 뒤에는 14명의 선수단으로 1981년 시즌 7번째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1910년 리그 우승 이후 71년 만에 얻은 리그 우승이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전 11명, 교체 3명으로만 이루어진 얇은 선수단으로 우승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우승은 아스톤 빌라의 마지막 리그 우승으로 남아있습니다. 리그 우승으로 얻은 상금을 비롯한 부수입을 통해 재정이 조금씩 안정화된 아스톤 빌라는 다음 시즌 유러피안컵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선수단 또한 전 시즌보다 9명이 추가된 23명의 선수단으로 늘릴 수 있었고 대회 1라운드부터 7대0 대승을 기록한 아스톤 빌라는 연이은 승리로 대망의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결승전에서는 당시 유럽 최강팀인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며 창단 100년이 넘는 역사상 처음 유럽 챔피언이 됩니다. 다음해 바르셀로나와의 슈퍼컵에서도 승리하며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이뤄냅니다. 아스톤 빌라는 7, 80년대에 최고의 성적을 거뒀지만 론 소더스의 감독의 사임과 주전 선수들의 이적, 그리고 잦은 감독 교체로 팀은 평범한 팀으로 전락합니다. 1992년 풋볼 리그가 프리미어 리그로 개편 후에도 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프리미어 리그는 맨유, 첼시, 리버풀, 아스날, 일명 빅4라 불리는 상위 클럽들이 지배하는 리그였습니다. 하지만 2006년 새 감독 마틴 오닐이 온 이후 팀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고 06-07 시즌 팀을 전 시즌 16위보다 높은 11위로 끌어올리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워퍼드로부터 애슐리 영을, 올림피크 리옹에서는 용카레브를 영입하며 다음 시즌에 대한 준비도 착실하게 진행했습니다. 07-08 시즌 아스톤 빌라는 용카레브와 애슐리 영, 그리고 아그본러의 삼각편대를 앞세워 33골을 합작했고 애슐리 영은 17개의 도움으로 리그 도움 2위를 차지하며 팀은 6위를 차지합니다. 다음 08-09 시즌 삼각편대는 여전히 위협적이었으며 리그 25라운드까지 3위에 오르며 빅4를 무너뜨릴 팀으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전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저조한 화력과 무리한 선수 기용으로 결국 막판 리그 9경기 무승을 기록하며 다시 리그 6위로 마칩니다. 09-10 시즌 팀의 유스이자 주장인 가레스 베일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으로 공백이 발생되지만 스튜어트 다운이 스티븐 워노, 리처드 던을 영입하며 보강한 아스톤 빌라는 새 시즌 이적생들의 활약과 기존 선수들의 활약으로 전반기 최고 성적을 기록합니다. 이때 리버풀, 첼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모두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빅4를 위협하는 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성적 부진으로 6위에 그치며 새 시즌 연속 6위로 마감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다시 시작하는 10-11 시즌 마틴 오닐 감독이 갑작스럽게 사임을 선언하며 좋았던 팀 분위기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갑작스런 감독 사임 이후 아스톤 빌라는 오닐 감독과 있었던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 둘씩 터지게 되는데 마틴 오닐 감독이 사용한 선수 지출 비용은 1억 2천만 파운드로 재정적으로 한번 위기를 겪었던 팀 재정에 다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영입한 선수들 중 상당수가 실패작으로 끝났으며 여기에 촉망받던 유망주들을 등한시하고 베스트 11만 기용하는 감독 성향에 구단과 잦은 마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팀에게는 강한 반면 약팀에게는 약한 아쉬운 전술 운영도 문제가 되며 결국 안팎으로 팀은 무너졌으며 새로운 감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막판까지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팀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주축 선수들도 팀을 떠나면서 2015-16 시즌 초대 클럽으로 프리미어 리그에 참가한 24년을 끝으로 아스톤 빌라는 2부 리그로 강등하게 됩니다. 16-17 시즌 2부 리그에서 시작하게 된 아스톤 빌라는 전 첼시 감독인 소년병수를 선임하며 재기를 노렸지만 성적은 더욱 나빠졌고 후임 감독으로 스티브 브루스 역시 좋지 못한 성적으로 18-19 시즌 초반에 경질되는 등 끝없는 추락 속에 아스톤 빌라는 딘 스미스 감독을 새로 맞이하면서 분위기를 바꿉니다. 딘 스미스 감독은
유스 출신이 잭글리시를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며 성적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잭글리시가 없는 10경기에서는 1승밖에 못할 정도로 한 선수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여준 탓에 팬들로부터 비난을 받지만 결국 리그 5위를 마감하며 승격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웨스트 브롬위치와 더비 카운티를 각각 이기며 3년 만에 프리미어리그에 복귀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19-20 시즌 아스톤 빌라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게 됩니다. 잭글리시, 타이런 밍스, 웨슬리, 일가지와 같은 상위 클럽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은 강등권 순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만 얻으면서 1년 만에 다시 강등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판 4경기에서 2승 2무를 기록하며 극적으로 잔류에 성공합니다. 끝으로 아스톤 빌라는 15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우승과 강등 이외에도 다른 팀들은 쉽게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겪은 팀입니다. 과거 잉글랜드와 버밍엄 지역의 대표로 성공했던 아스톤 빌라가 다시 옛 명성을 찾을 수 있을지 새 시즌을 기대해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